1월 2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분석가 칼레오, 비트코인 30% 추가 랠리 가능하다. 2023년 1월에 시작한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 코인 시장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900만 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먼저 살펴보고 가시죠. 시장의 흐름을. 자, 비트코인의 가격인데요. 2,860만 원. 자, 보면 이게 월봉입니다. 한 봉, 캔들 하나가 1개월을 나타났는데요. 1월이 시작하고 난 이후에 강한 양봉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대 양봉과 함께 거의 꽉 찬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점 8,200만 원을 찍고 저점 2,100만 원, 약 4분의 1 토막난 이후에 강한 양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면에 뭐가 있다? 바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 연준의 2월 25bp 금리 인상 후 금리 인상 중단을 논의를 전망할 예정이다. 이 부분이 맞물리면서 현재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뭐와 유사하다? 2019년도와 유사하다. 금리 인상 4회에 이어서 시장은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2,600만 원, 그러고 나서 350만 원대까지 폭락을 했죠. 그리고 바로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집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자, 5개월 기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이죠. 2월 달, 3월 달, 4월 달 기준입니다. 4월, 늦으면 5월까지. 그 기준점에서 이제 현금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저축과 매입에 대한 일시 중단, 그리고 현금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바로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논의하고 있다. 0.25%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요. 이거를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 2월 달에 3월 0.25% 인상하고 중단하게 될지 이 부분과 맞물려서 시장에 대한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최근 반등은 평균값 회귀, 지속적 랠리는 어려울 수 있어. 번스타인. 자, 내용을 좀 보면은요. 지난해 2022년 비트코인이 65% 넘게 폭락했음을 언급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다. 2년 연속 마이너스 연간 성적을 기록한 사례가 없다. 비트코인 역사에서.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속적 랠리의 시작인 것 같지는 않고 현재 데드캡 바운스, 평균값으로의 회귀에 의해 주도된 것일 수 있다고 자사운용사 번스타인은 밝혔다. 자, 가격이 4분의 1 폭락하고 반등 나오는 부분이다. 그러나 저는 과거를 통해서 예측을 해봅니다. 얘는 한 번 달리면 1개월, 2개월, 3개월 가까이 달린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엄청난 금리 인상 0.25bp 4회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엄청난 금리 인상이었죠. 지금은 0.75 자이언트 스텝을 무려 수회에 걸쳐고 그 다음 0.5 이제 0.25로 갑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상 상단이 가까워져 가고 있죠.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반등이 찍히는 거다. 그러나 고작 30%제 기준에선 아닙니다. 한 번 달리면 금리 인상 중단과 함께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기준점이다. 4개월에서 5개월 기준점. 한 달 달렸습니다. 자, 이게 월봉 기준 큰 그림이고요. 중요한 건 차익 실현, 현금화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이면에 전 세계 경제가 너무나 암에 걸릴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대비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펀드로 3,700만 달러 순유입, 숏 상품의 68% 몰려 3,700만 달러가 순유입되었는데 이 중에 약 70%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봤던 코인 시장의 시황과는 다른 흐름이죠. 그러나 이 부분을 필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금은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입니다. 즉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최소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한 번 폭락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넉 달 기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맞물려서 연준에 대한 금리 인상 중단, 전 세계 자산 시장에 대한 대폭락 이후에 레드캡 바운스, 기술적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구간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 중에 단기적으로 지금 숏을 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주간,
한 주, 2주 흐름에서 조금 이따 하루 흐름을 보게 되면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펀드에 3,700만 달러 물량 중에서 숏 비트코인 투자 펀드에 무려 2,550만 달러가 유입되었다. 3,700만 달러 중에서 2,550만 달러의 하락을 베팅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루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상승이 강하게 나왔어요. 쉬지 않고 그리고 한번 쉬었죠. 자, 그리고 지금 상승이 나오는데 에너지 파동이 조금 자,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가 물량 소화, 그다음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가 에너지가 조금 딸리겠죠.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하락에 배팅했다. 그 폭은 먹을 거는 크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기관 투자자가 하락에 배팅한 물량은 크게 긴 흐름에서 본 게 아니라 한 주, 두 주, 주간 흐름으로서 물량 폭을 짧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흐름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한 달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2019년도의 흐름을 보여드렸죠. 여러분께서도 지금 다시 한번 하루의 흐름짜리로 2019년도를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비트코인의 2019년 4월 자료입니다. 4월 일봉 캔들인데요. 이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죠.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요. 그 다음 박스권 뒤에 다시 한번 상승,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숏 상품, 이 정도의 랠리에 대한 숏 상품이 아니라 짧은 구간, 즉 이 정도의 음봉, 이 정도를 보고 있다. 상승이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 상승 나오고 차익 실현. 그러나 역시 크게 보면 한눈에 보이시죠? 고작 박스권이었다. 기관 투자자들도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자, 크게 보시죠. 바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강하게 달려나가죠. 강하게 계속해서 달려나갑니다. 600만 원대. 한 번 달리면 이 당시에 350만 원 저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박박 기다가 가속화가 되게 되면서 1,500만 원까지 슉 하고 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월봉으로 돌아와서 자, 한눈에 보이게 되죠? 요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3월, 4월. 지금 4월 화면을 본 거고요. 장대 양봉을 강하게 찍죠? 보이시죠? 장대 양봉을 찍습니다. 그리고 5월 장대 양봉을 찍고 그러고 나서 6월 달에 1,500만 원까지 갔다가 물량 차익 실현 소화하고 밀리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0년 3월 제로 금리 정책과 그다음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정 정책에 힘입어서 엄청난 바로 500만 원 중반대에서 8,200만 원까지 100만 원대까지 16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상승이 아니에요. 요건 다음 사이클이고요. 요 사이클입니다. 요 사이클. 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 차익 실현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시고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 계속해서 팔고 싶은 욕망을 조금은 참으시길 바랍니다. 자, 피터 시프 매도 촉구 후에 비트코인 얼마나 올랐나. 자, 피터 시프는 강력한 매도 공고 현재까지 비트코인은 27% 상승했다. 저점 2,100만 원대를 찍고 2,90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죠.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그 이상에 대한 상승률 근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언급드리지만 코인은 대세일 수밖에 없고 문명의 흐름을 기득권이 글로벌 금융 기득권 유태인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 경제 세력이 일로 방향을 보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자기만의 원칙과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필터링 해 나가면서 앞으로 지도에 대한 항해를 지속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코툰 암호화폐 국가무역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 만화 한 장에 자, 그림 한 장에 암호화폐 국가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한 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무역을 거래할 때 달러가 아니라 코인으로서, 즉 CBDC로서 거래가 된다. 이 브릿지 역할로서 XRP가 바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국경 간 거액 결제용 CBDC에서 바로 XRP가 브릿지, 다리로서 사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혈관에 바로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은행에 새로운 젖줄을 담당하게 되며 거기에는 갖가지 토큰들과 코인들과 NFT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연결이 되겠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XRP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4차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30년을 넘어서 100년의 거대 패러다임에 여러분들은 선점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대형은행들 하반기 디지털 지갑을 출시한다. 페이팔, 애플페이와 경쟁한다. 실제로 경쟁하는 것처럼 미디어에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제 눈에는 인프라를 같이 깔아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자, 글로벌 기득권입니다. 이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죠. 이들 대형은행들이 송금 서비스 젤가 제휴에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지갑은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억 5천만 개의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 초기에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지원하며 다른 카드사와는 제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비자, 마스터,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글로벌 기득권이 여기 다 언급되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 다 나와 있죠. 애플페이, 구글페이, JP모건, 위챗페이, 중국, 텐센트, 구글, 애플 다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알리그룹, 그죠? 알리바바, 알리페이 또한 역시 연장선에 있겠죠. 심장의 리플이 있고요. 여기 페이팔이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페이팔과 애플페이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로 중요한 건 권역을 나눠가면서 결국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 XRP가 있다. XRP 레저가 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달러 부채 8억 달러 상환. 비트코인 때문에 부도가 난다던 주류 언론들 한 줄도 안 썼다. 자, 중요한 내용의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24일 만기가 도래하는 8억 달러의 채권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 지난해 거의 모든 주류 언론들이 비트코인 베팅으로 엘살바도르가 2023년 1월에 부도가 날 것이라고 뉴스를 쏟아냈다. 왜냐하면 엘살바도르의 8억 달러짜리 달러 채권이 만기가 되기 때문이다. 문자 그대로 수백 건의 뉴스가 쏟아졌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신문들은 IMF를 인용하며 우리가 비트코인 손실 때문에 2023년 채권을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 채무 불이행할 것이라는 얘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는 부채와 이자를 전액 상환한 사실을 공유하며 우리가 부채를 상환했다는 뉴스를 아무도 보지 못했다. 보도하지 않았다. 콜롬비아에서 스페인어로 된 뉴스 하나를 발견했다.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이 발각되면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증권법도 올해 초에 제정했다. 채권 또한 발행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한.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 문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달러 부채를 전액 상환했다는 소식이죠. 이 세상은 다가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XRP 0.4달러 저항선 돌파 후 다음 목표는 시총 하루 새 10억 달러 증가하였다. 자, 바로 차트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XRP의 현재 가격은 530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보이시죠? 바닥을 찍고 상승 물량 소화, 상승 물량 소화, 상승 기준점에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530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바로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양봉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위에 이동평균선의 저항대가 있죠. 너무나 차트가 단순해요.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XRP의 차트는 정말 단순합니다. 여기 매물대 하나, 이동평균선과 만나죠. 매물대가. 자, 여기 매물대 하나, 그 다음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 하나.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입니다. 한번 상승 나오면 얘 또한 미친 듯이 상승을 하죠. 그렇죠? 왜? 그동안에 눌려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최대한 없습니다. 자, 이때는 상승이 정말 강하게 나왔죠. 한 달 만에 게임을 끝내버렸어요. 한 달, 길어야 2달 찍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때랑은 또한 다르죠. 이제 실상용화가 되는 그 기준점. 그게 다가온다는 거고요. 소송에 대한 마무리,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펀더멘탈에 대한 기준점으로 투자를 지속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게 되면 양봉을 찍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오르자 리플도 강세, XRP 고래 움직임 급증하고 있다. 자, 웨이트 알럿에 따르면 최근 움직임이 XRP 가격 상승에 따라 3억 3,600만 XRP를 이동했다. 고래들이 최근 움직임에서 4,870만 XRP, 3,400만 XRP, 3,200만 XRP, 자, 2억 2,150만 XRP가 최근의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그 뒤에는 제임스 K 필란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에 내할 모든 문서를 제출했으며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최근 브래드 가링하우스 또한 SEC와 항상 합의하고 싶다. 합의는 SEC가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만 가능하며 소송은 올 상반기가 끝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자, 그러면서 고래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JD라는 분의 트위터인데요. 자, 차트에 대한 XRP에 대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상승이 강하게 나오죠. 그다음 하락 추세가 나와요. 고점과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 밑에서는 저점과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 자, 그러면서 패턴이 형성됩니다. 자, 상승과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투심이 모이게 되죠. 투심이 모이게 되면 이 꼭지점에서 상승이건 하락이건 방향성이 결정되겠죠. 그러나 상승을 기대한다. 투심의 에너지가 보이게 되면 상승, 하락, 상승을 기대하는 점선으로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 하락, 마찬가지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투심에 대한 부분이 결정날 수 있는 패턴에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참고로 해주고 계시고요. 자, 밑에 보면 또 하나 XRP에 대한 차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하락, 강한 하락 끝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저점을 찍고 상승에 나올 수 있다. 기대감을 형성해주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소송,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결정을 가르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부분인데요. 리플의 회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기득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연준 중앙은행과 무관하지 않고요. 마스터카드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리플과 아주 근접하게 건물도 같은 건물에 있지만 실제 너무나 가까운 관계가 있다는 거죠. 리플 언제 589달러? 다음 강세장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폭발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트윗을 남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건물을 보게 되어 기쁘고 미래의 지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SO 2002는 다음 낙관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반드시 이익을 챙기세요. 라고 지금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 의견을 언급드렸죠? XRP는 개인적으로 평생 투자를 할 생각이다. 즉 묻어놓을 생각이고요. 가격의 급등이 나오면 일부 차익 실현 다시 한번 매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평생 투자가 기준점이겠죠. 리플 글로벌 금융 혁신에서 암호화 역할에 대한 비디오를 공개하였다. 자, 중요한 말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문명의 처음이자 마지막에 다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로 리플의 트위터에 메인에 바로 첫 화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지금 걸음걸이를 보고 있는데요. 30초짜리 화면입니다. 쭉 보이시죠? 여기 보게 되면 돌아 나가죠. 이 원형에서. 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30초짜리 영상에는 많은 회사원들이 원형 계단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금융은 항상 움직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낡은 주기에 갇혀 있습니까? 회사 직원들이 원형 계단을 돌아다니는 동안 한 여성이 몇 초 동안 멈춰서서 새로운 시대로 크립토로 서클을 빠져나갔고 그 결과 비디오의 일부 사람들이 즉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새로운 금융 세계를 향한 발걸음. 암호화 솔루션이 금융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흥 기술이 금융을 예상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역동적인 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에 답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세상을 지배해왔던 금융 기득권, 바로 은행을 지배해왔던 금융 세력이 세상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들의 자금은 글로벌 빅테크를 포함해서 현재 기준점에서 전 세계 산업혁명에 맞춰서 미국의 6대 왕의 자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전 세계 기득권, 글로벌 기득권에 그들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기업이 자본주의의 문명이었죠. 기업을 통제해 왔고요. 그 위에 은행권에, 금권에
가장 핵심에 있었으며 그들의 자금은 또한 정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드디어 미디어에도, 그리고 더불어서 미디어 또한 그들의 자금이 다 통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즉, 그 금융이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이 영상, 30초짜리 영상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리플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반대합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풀이해보면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명, 리플과 XRP가 중심이며 크립토, 디지털 물질이 중심이다. 그 혈관을 바로 리플넷이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하면서 12년 동안 리플넷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디지털 혈관을 12년째 확장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모아 솔루션 XRP는 국경과 결제를 위한 과교 통화를 활용하는 서비스 ODL로 개정해 사전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55개 이상의 국가를 지원하고 120개 이상의 화폐 통화와 짝을 이루어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비즈니스가 서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미 답안을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리플의 실제 초기 투자자가 누구인지, 그 뒤에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제가 방금 전 언급드렸던 금권 세력과 유사하고 동일합니다. 리플의 리더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크리스 라센. 자, 누구죠? HSBC와 IMF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리플의 창업자 중 하나이죠. 자, 그리고 수잔 에티, 마이크로소프트, 브래드 갈링 하우스. 이 뒤에는 소프트뱅크와 누가 있다? 바로 글렌 허친스가 있다. 글렌 허친스는 바로 미국 연준, 뉴욕 연은은행과 나스닥, 그리고 뉴욕의 선물 옵션 시장과 무관하지가 않죠. 자, 그리고 오쿠아마 마사시, SBI 리플 아시아의 CEO입니다. 그리고 크레이크 필립스, 여기 보게 되면 바로 블랙락, 모건 스탠리 및 크레딧 스위스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35년 이상의 민간 및 공공부문 리더십을 경험을 활용하여 리플에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블랙록, 모건 스탠리, 크레딧 스위스. 자, 다시 한번 금권의 핵심의 권력이 있던 사람이 리플의 이사회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여기 SBA 뒤에는 소프트뱅크가 있고요. 자, 그리고 로지리오스, 미국 재무부, 자, 마이클 워렌, 미국 정부, 샌디 오코너, 이분 또한 JP 모건 체이스, JP 모건. 자, 그리고 바로 뱅크 오브 멜론, 뉴욕 멜론 코퍼레이션. 자, 여기에서 이사입니다. 이사입니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파운드 재단. 이 부분에 2023년 1월 26일입니다. 오후 4시에서 5시. 여기에 기조 연설자로서 리플의 CBDC 담당자이죠. 리플 중앙은행 참여 및 CBDC 부사장 제임스 월러스가 기조 연설자로서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1월 26일 4시에서 5시. 리플이 떡하니 첫 페이지에 등재가 되었고요. 디지털 파운드는 무엇에 정말 유용합니까?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이미 제가 이제 지도를 그려나갈 수 있겠죠? 스위프트, 액센추어, 그리고 리플, 그리고 ISO 2002, 그리고 연장되는 페드와이어, 연준, 유럽, ECB, 그리고 연준. 이 중앙에 IMF, ADB, 월드뱅크, BIS. 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세력들이 다음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그 중심에 리플과 XRP, CBDC XRP 사설 원장을 통해서 그 하나만도 리플에 장기 투자할 충분한 이유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